네, 국내외 증권시장 대부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오름세를 기록했죠. 이 랠리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분석을 해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버크셔리츠의 강동진 대표와 함께하고 있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중국의 또 오중 전환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최근의 흐름부터 자세하게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예, 상승 요인으로 보면은 그러는데요. 네. 반대 방향으로 보면은 지난 8월과 9월에 체계적 위험이 대단히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렸죠. 네. 이 체계적 위험이 안정 국면에 접어드니까 시장이 좀 부각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매월 마지막 주와 매월 첫째 주에 경제 지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기이다. 이건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 지금 남은 것이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세계 증시가 실적 발표에 의해서 종목 장세를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안할 것입니다. 네. 지난 주에 이 랠리가 점점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맞아요.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여러분 산으로 가면은 지금 이제 깔딱고개, 봉우리가 위에 있고 그 깔딱고개 정도에 이르렀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상승의 저항이 점점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가로 보면은 지금 가장 햇볕이 쨍쨍한 정오 이후는 지나갔다. 네. 한 7부 능선, 8부 능선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 동향표를 보더라 그래도 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오름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지난주에 오름폭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였고요. 평균적으로는 5% 정도 상승을 했고 제일 많이 오른 나라가 러시아가 11% 정도 올랐습니다. 그다음 지난주에 특징적인 변화는 중국 시장이 좀 더 올라왔고 브라질 시장은 10% 정도 올라왔다가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반 정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온 시장은 이제 내리기 시작하고 좀 덜 올라왔던 시장이 조금 더 오르면서 지금은 정점 근방에서 이 종목 장세, 이 랠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하고 중국 시장이 궁금한데요. 네. 25개 지수의 일주일 동안 근본 랠리 기간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은 제일 꼴찌가 우리나라의 그러네요. 코스닥이고요. 예. 그 다음 꼴찌가 우리나라의 코스피입니다. 좀 올랐기는 올랐습니다만은 네. 다른 나라가 랠리를 전개할 때 우리나라는 좀 약점이 있거든요. 미흡했네요. 그것에 의해서 항상 남들이 랠리할 때는 우리나라가 조금 부진하다. 네. 약점이 뭘까요? 나중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공모 펀드 신뢰 위기 이게 아주 고질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의 세계 증시가 랠리할 때도 우리나라가 오르지 못한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그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증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중국 시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5월 31일 날 중국 시장은 하루에 8% 폭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죠. 10년 전에도 이랬었고요. 예.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 이런 신호가 하나 나오는데 그 뒤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보였는데 이 오른편에 보시면은 하방 경직성을 유지를 하고 거의 이제 안정화 과정을 네. 거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세계 이머징 마켓 시장하고 상품 지수가 좀 안정적인 면하고 이 중국 상하이 지수하고 연동된다. 최근에 시장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랬었죠. 9월 중하순, 예. 중순 정도까지만 해도 참 좀 불안했었잖아요. 맞아요. 급격하게 예, 우리나라 하락하면서. 원화도 그랬고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이제 1,200원에서 1,130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원화 네. 가치의 상승입니다. 신흥국 시장이 똑같았거든요. 대표적인 통화가 브라질의 헤와라가 되겠는데 9월 후반부에 이 고점인데 이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통화 가치로는 사상 최저치가 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의 기류 변화이기도 하고 브라질 당국의 노력이기도 하고요. 이 통화 가치가 이렇게 안정 국면을 보이면서 정권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현상은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대만,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다 공통적인 현상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물론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린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 G2 전반적인 정책적인 호재성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실적에 의한 종목 장세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중점적으로 살펴주신다면요. 예, 중국 시장은 제가 알려드렸고요. 네. 중국은 조금 이제 다른 시장이니까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미국 시장이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참 보내주는 그 정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재 종목군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주일 동안에 또 뚜렷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특징은 지난 봄까지의 주도주, 여러분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하고 정보통신 업종이었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헬스케어 업종하고 정보통신 업종이 다시 오르고 있는 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기술주 중에서 구글이 3.6% 올랐고요. 어도비라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소프트웨어 업체가 6% 가까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주가 7%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 바이오 업종 중에서 화이자가 3.5%, 브리스톨이라는 제약회사가 5% 정도 올랐고 존슨앤존슨도 3% 이상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봄까지 주도했던 주도 업종군들이 그동안의 조정폭이 컸는데 이제 또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또 네.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특징적인 변화가 금융업종이 한동안 고전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금융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5%, 모건 스탠리가 3.8%, 골드만삭스가 3.5% 등등 해서 3%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좋았던 소재 에너지 업종은 눌림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대장주인 엑슨모빌은 물론 4% 정도 올랐습니다만은 알코아가 7% 급락했고요. 그 다음 FCX 구리라는 업종, 이 종목이 지난주에 28% 급등했습니다 하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은 7% 눌림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업종군을 보면은 월마트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예. 12% 정도 떨어졌었는데 네, 주간 단위로. 월마트가 왜 고전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온라인 업체 아마존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아마존은 6% 올랐습니다. 네. 즉 실적이 안 좋은 것은 급락하고 실적을 뺏어간 아마존은 급등하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라는 종목군, 이게 데이터 스트리밍 업체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프리카 TV 정도 해당하는 네.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13%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실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이 만일에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대장주가 제너럴 일렉트릭일 가능성이 맞아요.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네. 지난주에 이 지위가 추가로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역시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종목별로 좀 희비가 당연히 엇갈리면서 특히 종목 장세가 실적에 따라서 펼쳐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증시 가운데서 상승률로 치면은 가장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공모 펀드에 대한 신뢰성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일주일 동안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네. 5천억 정도 샀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금융 투자 부분에 집계되는 국내 투자자들이 5천억 정도를 많이 샀습니다. 샀네요. 예. 네. 그다음 개인 투자자들은 그만큼 팔았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를 또 다른 관측으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6천 계약 정도, 6천 계약 이상을 샀습니다. 돈으로 네. 치면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매수 포지션을 구축했다. 네. 시장엔 대단히 큰 에너지죠, 그죠? 그 정도로 많이 샀으면 우리나라 지수가 세계 평균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측이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 그 정도의 매수세를 펼쳤으니까, 선물이 더 빠르게 오르고 주가가 좀 떨어지겠죠. 네네. 그럼 차이가 생기겠죠.
주식이 저평가 상태지 않습니까? 네. 프로그램 매수가 1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누가 프로그램 매수를 했느냐? 외국인 투자가들의 5천억 매수는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요. 네. 또 다른 5천억, 금융투자 부분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게 정권사의 창구입니다. 이걸 누가 샀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정사업부가 기타 항목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차익 거래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차익 거래 형태 프로그램 매수로 5천억 정도를 산 것입니다. 그거 빼고 나면은 이제 다 판 것입니다. 네. 투신도 많이 팔았고요. 보험사도 많이 팔았고 연기금은 좀 샀고요. 즉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정상적으로 상품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위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펀드 환매가 많은 것이고요. 공모 펀드의 성과가 예상보다도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네. 환매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공모 펀드의 그 관계 쪽에 있는 분들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럼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외국도 공모펀드가 있고 사모펀드가 있거든요.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모펀드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헤지펀드는 금융기관에만 허용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사모형 이것은 금융기관 위의 부분에 허용되는 부분인데 이 시장이 지금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랠리를 전개할 때마다 우리나라 시장이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네. 랠리를 전개할 때마다 이런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난 3년 동안의 랠리 기간에도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세 번째였거든요. 그 현상이 좋을 때마다 나타나니까 투자자들이 좀 서운함을 느낄 수 있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또 2천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학습 효과 때문에 또 2천선 위에서는 또 계속해서 펀드 환매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항상 언론에 보도되는 네. 내용인데요. 그거는 정말로 이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예. 여러분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맡긴 펀드의 수익률이 좋은데 아무리 2,000이고 2,100이고 그건 그렇죠. 맞아요. 수익률이 더 좋으면은 네. 그걸 빼려고 가지고 하겠습니까? 가죠. 예. 의구심이 있으니까 빼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근본적인 문제니까 해소가 되어야 할 텐데요. 네. 하지만 또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제가 종목 장세로 얘기를 했죠. 네, 맞아요. 그건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책 이슈가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없던 구름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종목 장세가 조금 이제 퇴색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난 2주일 동안에 삼성전자 등등 이 프로그램 매수세의 영향을 받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시장을 선도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좀 음향이 너무 뚜렷하게 갈렸었거든요.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먼저 조정을 보여가지고 개별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는 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지난주까지의 그 종목 장세, 좀 차별화는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건 좀 완화되고 네. 개별 종목 쪽으로 조금 슬림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 알아보면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버크셔 리츠의 강동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